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반갑다, 라떼월드 온 걸 환영한다. 뭐 버튼 눌렀어요? 네? 저르륵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네스북 도전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오늘도 노래 바뀌었네요. 뭐지? 또 이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상한데? 아,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직도 헷갈려. 아, 너무 많아.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니까요. 다 해보세요. 우리는 라떼월드. 아, 정말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은요. 제가 추억의 영화 제목을 3개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보세요. 이 영화에 대해서. 1번 영웅본색. 주윤발 선생님. 너 왜내도 이쑤시개. 것처럼 갑자기 한국말로 바뀌는 것 같은데. 소영이. 소영이 오늘 와이프. 지금 경주에 갔다. 와이프 지금 경주에 갔다. 내 모레까지 혼자 우는 내일 모레까지 혼자 있는데. 완전히 나는 신나죠. 나는 신나. 지금 어디 전화 왔어요. 갑자기 여행이 빨리 끝났다고 오늘 오신다고 하시던데. 왜 그래? 자, 2번 갈게요. 2번 영화 다이아드. 브루스 윌리스. 아,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다이아드. 자, 마지막 3번째 바로 갑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컴퓨터 형사 가제트. 만능파일 따라따따따찌. 나와라. 오. 만능파일. 나라 자, 만능파일. 제가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3가지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쑤시개? 이쑤시개가 또 나와. 아니야, 이쑤시개 아니야, 이쑤시개 아니야. 영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 영화의 공통점은요. 바로 주인공이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가제트 형사니까. 형사고 그러네. 다이아드도 다이아드도 형사고 그렇고. 그다음에 영웅본색은 저기 그 주윤발 씨가 형사가 아니고 바로 장국영. 배우 장국영 씨가 그 주인공의 동생이 악을 해가지고 악을. 마지막 아기 이름 딱 지면서 아기 이름 지면서 딱 가는 거죠. 이렇게 경찰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좀 빈번히 등장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경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요. 이 경찰이 워낙 하는 일이 버라이어티하고 항상 일상이 좀 드라마틱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경찰분들 덕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좀 평온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경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뉴스와 함께 보시죠. 지금 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혹시 보셨나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성령경찰의 한 장면입니다. 어머 이거 맞아요. 박서준 씨랑 강하늘 씨가 경찰 대생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얼굴에서 뭐가 흘러 피 어쩐지 뜨거워.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애쓰는 경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가 생겨난 건 언제부터일까요? 고려시대의 수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군 만호부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경찰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조선시대 포도청은 갑오개혁 이전까지 가장 전문화된 경찰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경찰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거죠? 이 경찰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건요. 역시 이제 또 우리 고정 게스트 고종. 네. 고종 31년 때인데 기존의 포도청을 폐지하고요. 경무청을 창설하면서 이 경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종이 안 만든 걸 찾는 게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고종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경찰 제도는요. 광복 이후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 설치와 함께 지금의 지방경찰청을 만들고 또 여경을 처음으로 채용한 것도 이때입니다. 자, 이날이 바로 경찰의 날이죠. 그렇구나. 국립경찰 아홉도 10월 21일 서울 국도극장에서는 국립경찰 창립 제9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경찰의 날 기념 행사 모습입니다. 야, 흑백 영상으로 보니까 그 경찰의 역사가 확 느껴지네요. 경찰분들이 말을 타고 계시네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사실 못 봤거든요. 지금도 경찰 기마대는 존재합니다. 자, 근데 당시 이제 1950년대 당시에는 경찰 기마대가 최고의 기동 부대였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경찰들이 순찰차 타고 돌지만 예전에는 경찰들이 그 말 타고 순찰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직접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꿈에서도 못 봤죠. 그래요? 너무 자세히 하시는데. 아유, 뭔 소리예요. 자, 그리고 1960년대에는 구역 순찰 제도를 실시했는데 경찰이 말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정 구역을 돌면서 순찰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역 순찰 제도를 채택하고 지난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지금 뭐 약간 보면 유럽 모습 같은 느낌도 들죠.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에 따라 정전의 파출소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이죠. 순전히 이동 순찰만으로 치안을 확보하게 됐는데 순찰 근무자는 순찰 구역에 설치된 16개의 순찰 전화로서 매 시간마다 근무 상황을 본소 기록실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 전화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제도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제도는 민중으로부터 협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며 각종 사고나 사건을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독립외청인 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 각 시도 지방경찰국 역시 독립적인 경찰청으로 승격이 되죠.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해 8월 1일 개청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조금씩 전산화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수기로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중앙에는 방범국을, 지방경찰청에는 방범부 또는 방범과를 두고 민생 치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찰은 이제 경찰청 개청을 계기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봉사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바라보는 모습은 경찰은 늘 같은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또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변화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부 지방경찰청이 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떼고 경기 남부경찰청, 뭐 인천경찰청, 제주경찰청 이런 식으로 또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명칭을 왜 굳이 바꾼 거예요? 그 아무래도 사회가 변하고 경찰의 역할이 변하다 보니까 법과 제도도 변하고요. 그에 따라 걸맞은 이름을 찾아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선배님, 근데 이상한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똑똑한 캐릭터로 잡으신 거예요? 사실은 똑똑했는데 제때까지 이제 멍청한 연기를 했던 거죠. 연기 진짜 잘하신다. 그럼요. 6개월 동안 제가 참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네네. 어떻게 오늘 경찰의 역사는 좀 기대해도 되나요? 경찰의 역사 기대해 주십시오. 경찰도 자주 만나본 사람이 잘한다고요.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명칭과 조직 친구가 구성도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 경찰이죠. 하지만 이것만큼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경찰을 호출하는 112 신고 전화 번호입니다. 이건 잊을 수가 없죠. 신고전화 112. 그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멕시코는 어디로 신고해요, 경찰한테? 우리 어디더라? 우리 일단 예? 미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잠깐만요. 한국에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아요. 911 쓰고 거기 따로 이렇게 따로 신고를 더 빨리 하려면 번호 별도로 있는데 이제 지방 경찰 같은 경우에는 066이었고 화재 신고 같은 경우에는 068이었어요. 068. 068. 약간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헷갈리게 좀 돼 있네요. 네, 지금은 뭐 당장 알아도 쓸모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멕시코 여행 가서 그쵸. 깨사디야, 아보카도 먹으러 갈 때 그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또 바로 전화해야 전화해야죠. 되니까. 갑자기 불나면 011. 068. 아니 911 해도 돼요. 911은 모두 다 연결이 돼요. 다 되고. 120 다상은 근데 사실 원래 이렇게 뭐 생각 안 날 생각 같은 때는 그런데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러면 죽는 게요. 예. 무서워라. 외워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경찰에게 이제 신고 전화를 하는 112는 뭐 정말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고 한국을 찾는 분들도 다 이제 아는 번호죠. 이 신고 시스템이요. 진짜 놀라운데 1957년에 단 6대의 통화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112. 함께 보시죠. 통화 좀 엄청 됐겠는데. 그러니까. 달리아 112번. 150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중임을 맡고 있는 시경찰국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전화 112번이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저렇게 다이얼 돌렸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저거 드라마에서 옛날 드라마. 저걸로 전화 안 해봤다고요? 예.
그 정도는 네. 저희는 그 유물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걸로 눌러봤어요. 이 터치감을 모른다고? 예. 이 비상전화가 가설된 후 매일같이 이 112번 전화실에서는 불철주야 임기응변의 태세를 갖추고 전화기의 벨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참 멋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나 봐요. 야, 저게 그 유명한 백차잖아요. 흰색, 맞네. 흰색 이 백차. 112번 전화를 시민 전체가 지체 없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112번 전화는 국번 없는 그냥 다이얼 112번만 돌리면은 언제든지 경찰국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도 뭐 진짜 바쁜 경찰분들한테 허위 신고를 하다가 그러면 어? 안 되지. 진짜 그런 사람들 꼭 진짜 벌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멕시코에서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였을 때그 허위 신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아유, 그럼 안 잘못된 되는데. 유행 있죠. 그건 너무 논란이 많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맞아. 마요. 그래,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장난 전화 그거 얼마나 하겠어라고 싶지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년 동안 매해 4,000건이 넘는 허위 신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4천이나요? 네, 365일이니까 하루에도 10통 이상씩 걸려오는 거예요. 와, 그런 생각보다 정도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하면 그때 그 시간에 진짜 일어난 사건으로는 경찰이 출동할 진짜 수가 돈 없게 필요한 되잖아요. 사건이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절대 허위 신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허위 신고해도 뭐 벌금 조금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그 진짜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다 추적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무조건 하여튼 잡아내. 소송까지 진행을 해가지고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고요. 실제 구속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요. 혹시나 생각했던 분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네. 국민의 비상벨로 일컬어지는 112는 90년대 들어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고 운영 범위도 대도시에서 전국 시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인근 파출소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 사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 이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허위 전화나 민원인의 욕설에 112 근무자들은 감정 노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했던 게 예전에 꼬마 목소리인데 욕을 너무 찰지게 하는 거예요. 112 전화를 해서.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4살이래요. 4살이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든지 정말 그때도 좀 황당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심할 경우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누군가 간절히 외치는 구조 신호가 자칫 묻혀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진짜 뭐 시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한달음에 달려와 주는 게 바로 경찰인데 시민의 곁에서 이웃처럼 함께 지내온 경찰의 모습을 또 과거 뉴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생활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켜주는 경찰관.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서 시민들의 친근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옮겨주는 119 구급 활동. 파출소 앞을 지날 때는 공연히 몸이 움츠려드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은 경찰이 정말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관내 상인들을 위해서 야간 금고를 설치 운영하는 파출소도 많습니다. 금고를.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저는 약간 검은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돈을 주시길래. 이때는 기증품도 맡아주셨구나. 한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저게 더 위험해. 들고 왔다 갔다 하다 잊어버릴까 봐. 그쵸.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경찰의 약간 미담 같은 게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 어떻게 세 분은 경찰 미담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미담이 그 어떤 분이 2천만 원을 상자에 넣어뒀는데 그걸 모르고 상자를 분리수거하면서 버린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그냥 고물상까지 가서 그 돈을 찾아줬어요. 아이고. 자기 일처럼 해가지고. 주민이 실수로 버린 현금 2천만 원을 경찰이 기동 타격대까지 동원해 찾아줘서 화제입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쯤 고흥읍에 있는 고물상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찾아 주인 49살 A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찾았어. A씨는 고추 상자에 들어있던 5만 다행이다. 아니 5만 원거리면 최근이네 이거. 찾아서 오셨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면장갑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인데 저 2천만 원이 그 실을 구입할 돈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큰 돈인데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경찰이 아무리 친절하고 또 따뜻하다고 하지만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경찰서 안을 들어가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이게 쪼그라들죠. 긴장돼. 맞아. 경찰서는 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뭐 좋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피해를 입거나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이 신고나 고소를 해야 할 때는 경찰서를 가긴 가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린이들의 그 미아 방지를 위해서 경찰서에 가면 어린이 지문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경찰서 찾아가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이 잃어버리면 그 지문으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지문을 찍으면 누구 집 자식입니다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실종 아동들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참고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린 아이 함께 있다면 등록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쉽게 들어가지지 않는 곳이 바로 경찰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이유에서 등장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동경찰서. 찾아가는 이동경찰서인데요.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죠. 삼성동 신신림시장. 경찰이 시장 공영주차장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경찰서의 날로 주민들과 상담에 나선 것. 고소나 고발, 진정 등 크고 작은 사건에서 시작해 분실신고, 교통범칙금 처리 문제까지 경찰은 다양한 내용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찰 행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경찰관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동경찰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찰서의 분위기도요, 최근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형사계입니다. 출입문이 환한 통유리로 돼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 쇠창살문과 비교하면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어요. 진짜. 영화도 지금 보면은 다 약간 왼쪽을 많이 쓰죠. 네, 약간 그렇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맞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게 쇠창살로 돼 있어가지고 뭐 감옥 같거나 어떤 황량한 느낌이 드는데 와서 보니까 깔끔하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뭐 경찰서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아주 좋네요. 유리문으로 바뀌면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의식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유리문만큼 투명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과 가깝게 또 사건 외의 사람들한테 뭔가 강압수사나 위압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가깝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투명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가깝게라고 하시는데 표정은 약간 무섭긴 하네요. 가깝게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게 좀 있네. 여기에 벌써 인내 천자가. 경찰서 유치장도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유치인들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약간 비우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역효과를 할 것 같은데 저거. 권위적이고 부담스럽게만 인식되고 있는 경찰. 친절한 시민의 친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자, 그리고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일상에서 경찰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업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 걸어가면서 경찰차를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 혹시나 이게 운전을 하고 간다던가 차에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 왠지 겁이 나고 고속도로에서도 갑자기 경찰차가 같이 옆에 지나가면 정상 속도인데 5km, 10km 더 줄여. 너무 공감해요. 나도 너무 공감해요. 그때 그 떨리는 마음은 진짜 처음 경험해봤어요. 맞아.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라떼 뉴스 보면서 제가 알아낸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비밀이요? 경찰차 많이 막힌 것 같아요. 아유. 네. 차가. 네, 경찰차. 역시 많이 또 막힌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캐치를 하셨네요. 예리합니다. 자, 실제로 경찰차가요, 이 시대별로 굉장히 그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순찰차는 하얀색 지프였고 덕분에 백차라는 비속어가 별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승용차로
80년대에는 중형차가 순찰차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도망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 좋은 거 써야 돼요. 따라가려면. 2000년대 순찰차는 위성 위치 추적 장치 등 첨단 장비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정지하세요. 지붕 위에 설치된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95% 인식해냅니다. 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수배된 차량인지를 가려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초.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판독기 가격은 순찰차보다 비쌉니다. 와, 저게 차보다 더 비싸다고요? 뭐가? 망치로 판독기가. 어머, 대박이다. 좀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네요. 뒷좌석을 닫기 쉬운 비닐 소재로 만든 건 술 취한 사람들이 탔을 때를 대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래, 저건 진짜 술 먹고 꼭 저기 차에다가 실내하우스잖아. 주치자들 오바이트 타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어느 아유, 외국의 진짜. 순찰 차량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승차자의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증거 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자, 그런데요. 경찰이 모두 경찰차만 타고 활동하는 건 또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일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어요. 맞아.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모습으로 주행하는 암행 순찰차.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 표식을 달고 단속에 나섭니다. 오. 아, 갑자기 경찰차로 변했네. 와, 잘못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전혀 눈치는 못 채셨어요? 아, 몰랐어요. 여기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당황하셨다. 다들 몰랐대. 얌체 운전자를 잡기 위해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 구간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해 무인 장비에 단속된 차량은 7,800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58건에서 47건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자기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추월을 했다고 해서 다시 앞에 와서 그냥 무법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오는 그런 차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암행차가 다니면은 좀 주의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 보복 운전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올해 7월에는요.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정말 뭐 경찰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는 처음 들어봤어요. 자치경찰제는요.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의 경찰권을 부여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주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자세한 내용은 뉴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5개의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가 골자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보와 보안 업무, 광역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 청소년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활동과 사무를 맡고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도 갖습니다. 야, 아니 뭐 그래도 포도리하고 포순이라는 캐릭터가 생기면서 조금 더 친숙해지긴 한 것 같아요. 맞아. 잡았다 여러. 아이고. 근데 예전에는 진짜 경찰하면 무서웠거든요.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고 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안전해서 좋았어요. 이런 얘기 안전한 많이 느낌이 하시더라고요. 확 들어요. 맞아요. 그럼요. 너무 안전한. 그때 새벽에 잠깐 나갔었어요. 밖으로 새벽 2시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오후 2시인 것처럼 그냥 그냥 그치, 다니더라고요. 그치.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순찰차나 아니면 경찰분들이 주위에 이제 계시면은 괜히 혼자 다닐 때 무섭다가도 되게 마음에 안정이 오거든요. 네, 맞아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경찰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라떼 뉴스와 함께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배꼽 도둑 유튜브 사진관. 배꼽 잃어버리지 않게 꽉 잡고 계신 거죠? 추억은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안녕. 빰빰빰빰빰빰빰. 경찰청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박소영 씨가 남자친구가 2명이 있어서 생긴 사건인데요. 한 남자와 깨끗이 정리를 하지 못해 치정에 얽힌. 너무 소영 씨가 길대요. 예, 자르래요. 네.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본부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장 생방송 기록,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욕심이 좀 나는 타이틀이 아닌가.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공중파로 진출하고 싶다는 소망을 붙였습니다. 잘합니다. 맞아요. 예, 예능도 되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얼굴. 어떤 프로그램에도 다 잘 어울리는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를 추천합니다. 와이프 지금 경주에 갔다. 내일 모레까지 혼자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혼자 있는데 완전히 나는 신나서 지금 언니 전화 왔어요. 갑자기 여행이 빨리 끝났다고 오늘 오신다고 하시던데. 왜?